안녕하십니까. 매일 아침 조간신문의 주요 기사를 딱딱 풀어서 해석해드리는 조간딱풀 7월 27일 목요일에 인사드립니다. 자, 이 제1야당 대표의 핵심 정인 회유 스캔들, 이렇게 이름 붙여도 될 것 같습니다. 김성태 씨의 대북 송금에 이재명 현 민주당 대표가 관여했다고 자백을 했던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를 향한 회유, 압박, 협박이 있을지도 모릅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입막음을 시도를 하고 있는데, 최근에 이 TV조선이 이재명 대표의 핵심 척건, 수도권 출신 핵심 척건이 이화영 가족들을 만나서 회유를 했다는 의혹을 보도를 했죠. 자, 그 장해찬 그 국민의힘 최고위원이 그 핵심 의원이죠. 척건 의원이 이 김영진 의원이라고 했는데, 자, 김영진 의원은 아니고 다른 수도권 의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자, TV조선, 이 처음에 보도를 했던 TV조선의 단독 보도입니다. 이화영 척 만난 이재명 최측근은 박찬대, 그리고 이 당이 돕겠다 이렇게 했지만 회유는 아니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데, 그러면 만날 이유가 없었겠죠. 자, 기사 내용은 이겁니다. 지난주에 이재명 대표 최측근이 이화영 쪽 인사를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는 뜻을 전했다는 사실을 보도를 했는데, 이 이야기는 이화영이 진술을 바꾸니까, 자백을 하니까는 이재명에게 불리한 쪽으로 자백을 하니까 민주당이 나선 것 아닌가 이런 의혹 제기였죠. 그리고 다시 취재를 해보니까 그 이재명 대표 최측근 인사가 박찬대 최고위원인 것으로 확인이 됐고, 이화영 쪽도 만난 사실을 인정을 했다. 이 박찬대는 대선 때 이재명 캠프 수석 대변인이죠. 그러니까 핵심 척근입니다. 그리고 이재명 대표를 등에 업고 최고위원에 당선돼서 지금 지도부에 들어가 있습니다. 최근 경기도 용인에서 이화영 전 부지사 측 핵심 인사를 만나서 당이 열심히 돕겠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다는 것이고요. 이화영 쪽 핵심 인사는 박찬대 최고위원이 먼저 만나자고 연락이 왔고 억울한 게 있으면 당연히 당이 돕겠다고 했다. 자, 만남을 인정을 했습니다. 그리고 또 박찬대는 이후에 이화영의 가족과도, 조금 전에 만난 사람은 이화영의 핵심 척근이고 가족과도 만났다. 자, 이 가족과도 만났으니 만났다는 것은 부인을 이야기하는 거죠. 지금 백모 씨인데 법정에서 부부싸움을 벌였던 그 사람입니다. 그런데 공교롭게도 박찬대가 용인을 다녀온 이후 이화영 부인은 검찰 압박에 남편의 이가 3개나 빠졌다는 등 이런 탄원서를 민주당에 제출을 했습니다. 민주당에 제출을 했고, 이 수감 중인 이화영을 찾아가 갑자기 면회도 하고 했는데, 그 다음에 이재명 구하기에 적극적으로 나서는 이 부인이 이화영보다는 이재명 구하기에 나서는 그런 모습을 계속 보였죠. 단언서나 어떤 입장문, 또 법정 부부싸움에서도 계속 이화영보다는 이재명과의 관계를 끊어서 이재명을 보호하려는 이화영의 부인이, 이화영은 만약에 본인이 단독으로 거리를 꾸몄으면은 형량이 더 높아질 수도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남편인 이화영이 아닌 이재명을 보호하기 위해서 이재명과의 연결고리를 계속 끊으려고 하는 사람이 부인입니다. 그리고 또 이런 일이 있고 나서 또 이화영이 갑자기 또 옥중 편지를 써서 민주당에 전달하는, 자, 그런 일이 있었죠. 그래서 어쨌든 이렇게까지 하는 것을 보면은 뭔가 이화영의 입을 막기 위한 시도가 지금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다. 이런 상황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데, 이것은 결과적으로는 이재명에게 치명적인 악재가 될 수가 있습니다. 나중에 곧 구속영장이 청구될 텐데, 법원에서 영장실질심사를 할 때 이것은 증거인멸 시도죠. 그렇기 때문에 구속의 이유가 될 수도 있는데, 그만큼 이재명 본인도 변호인인데 다 알지만 다급하기 때문에 이화영 설득에 전방위적으로 나서는, 자,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제1야당 대표의 해유 스캔들, 이것은 국회에서도 어제 논란이 됐습니다. 자, 조선일보 정치면 기사입니다. 민주당 한동훈 이화영 접견 시도
놓고 충돌, 법사위에서 고성 오가는 설전을 벌였다. 이화영 접견, 이것은 민주당 박범계를 비롯해서 5명의 의원들이 이화영과 특별면회를 하겠다. 이렇게 하면서, 그런데 이 특별면회라는 것이 결과적으로는 어떤 입막음을 위한 떼거지로 몰려와서 입막음하기 위한 것 아니냐. 자, 그런 것이 한동훈 장관의 시각이었습니다. 결국 이것은 다 불허가 됐습니다. 그때 진명계의 자장이라는 정성호 의원이 그때 김용, 정진상, 이화영 쭉 특별면회를 해서 논란이 됐었죠. 그 이후에 특별면회를 국회의원 같이 특권을 가진 사람이 아니고 어떤 노약자나 특별한 사정이 있는 사람에게만 특별면회를 해주는 쪽으로 바꿨다. 그 한동훈 장관의 설명이었죠. 그럼에도 민주당은 특별면회를 하겠다 해서 그것이 안 되니까 한동훈이 맡고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식으로 또 어거지를 쓰는 상황입니다. 법사위에서 그것을 놓고 고성이 오갔는데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이것은 최악의 사법방해다. 어떤 뭐 특별면회를 하겠다는 것, 또 뭐 해유를 하는 것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죠. 자기 편 불리한 진술 뒤집은 야당. 그러니까 이하영을 진술을 막 뒤집어 놓고 검찰에 몰려가고 가족 접촉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부인을 접촉해서 압박을 하고 있다. 그리고 이걸 막는 게 법무장관이 하는 일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렇게 된 민주당에서 한동훈 장관을 향해서 정신 나갔네. 이렇게 또 신경질적인 반응까지 어제 보이면서 법사위에서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습니다. 한동훈 장관은 해유 의혹에 대해서 권력을 악용한 최악의 사법방해에 가까운 행위자 스토킹에 가까운 행태다. 이렇게 몰아붙였습니다. 그리고 재판에서 일부 유죄가 났고 현재는 검찰이 이재명 당시 경기지사 등 추가 관련자가 있는지를 수사 중이다. 지금 하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수사를 하고 있는 것은 당연한 수순이다. 그런 이야기입니다. 어제 그래서 이 법사위에서 또 한동훈과 박범계의 충돌도 있었고, 어쨌든 이 한동훈 장관이 어제 법사위에서 한 이야기들을 들어보면은 분명한 것은 이 이화영의 진술 번복이 있었다. 그러니까 자백을 했었다. 일단은 자백을 했었다. 나중에 그것을 또 번복을 했지만은 이화영이 이재명에게 이 김성태가 이재명의 북한 방문을 위해서 300만 달러를 북한에 줬다. 그런 보고를 다 했다. 그리고 일부 보도에 의하면은 그 보고를 들은 이재명이 알았다. 사실상 추인을 했다. 본인을 위해서 돈을 대신 북한에 내주는 것을. 자, 그런 보도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와 유사한 맥락의 이화영의 진술이 있었던 것으로 한동훈 장관도 파악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어제 이 법사위에서 이렇게 강하게 이야기할 정도가 되면은 뭔가 있기 때문에 하는 거죠. 그냥 하는 것이 아니죠. 뭐 중요한 사건에 대해서는 법무부 장관이 보고를 받을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아마 핵심적인 내용, 그 이화영의 이 자백의 핵심 내용을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알고 있기 때문에 어제 이런 태도를 취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어제 또 한 명의 스타 장관이 있었죠. 일당백 장관이 나타났는데 원희룡 국토부 장관입니다. 중앙일보 사면기사입니다. 원희룡, 이해찬, 이재명, 거짓 선동 이렇게 이야기하니 야당은 아니 당대표가 친구냐? 왜 이해찬, 이재명을 들먹이느냐? 이거죠. 국토위에서 양평고속도로 의혹을 놓고 설전이 벌어졌는데 원희룡 장관은 선동 중단되면은 정상적으로 추진하겠다. 그러면서 내년 예산안에 고속도로, 서울 양평고속도로 설계비 20억 원을 일단 반영을 해놨습니다. 고속도로 건설과 관련해서 원희룡 장관은 민주당의 거짓 선동이 중단되면 언제든지 정상 추진한다 이렇게 밝혔고, 민주당 간사 최인호 의원이 원희룡 장관에게 진상규명 방해 목적으로 자료 공개를 거부하고 국회를 무시해온 원 장관의 사과부터 받고 현안 질의를 시작해야 한다 이렇게 조장을 하는 건 원 장관이 민주당 이해찬 전 대표, 이재명 대표를 거론을 하면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반박을 했습니다. 사태가 이 지경까지 온 것은 6월 15일 이해찬이 난데없이 특혜 의혹을 들고 나왔고 그때 전주 당원대에서 했죠.
이재명이 TF까지 만들어가면서 사실상 의혹을 파헤치라 지시를 해왔기 때문이다. 그래서 사과를 한다면은 내가 아니고 이렇게 거짓 선동으로 몰고 왔던 전현직 대표 두 분부터 사과해야 한다. 국민이 큰 피해를 보고 있다. 이렇게 일가를 했습니다. 이렇게 하니 그러면서 또 이런 이야기도 했습니다. 원희룡 장관이 그동안 민주당이 거짓 선동으로 얼마나 여러 번 재미를 봤느냐. 이번에도 이해찬, 이재명의 지시에 의해 이게 작동되는구나 라고 생각했다. 이해찬, 이재명 지시 이렇게 이야기하니 민주당 박상혁 의원이 제1야당 대표가 친구냐. 제가 김기현 국민의힘 대표를 그냥 반말로 불러도 되느냐. 이렇게 반발하기도 했습니다. 지금 이재명, 이해찬, 거짓선동 사과하라. 원희룡 장관이 이야기했는데 국민의힘은 지금 총선을 앞두고 이런 그 가짜뉴스, 괴담 이것이 더 퍼질 것을 우려를 하면서 조기에 차단하기 위해서 당내에 기구를 하나 설치했습니다. 가짜뉴스 괴담 방지 특별위원회. 이것을 설치해서 괴담, 가짜뉴스와의 전쟁에 사실상 나섰는데 위원장은 김장겸 전 MBC 사장입니다. 오늘 조선일보 6명 기사를 소개를 드리겠습니다. 가짜뉴스 관련인데 시민단체가 후쿠시마 가짜뉴스를 선정을 했습니다. 보면은 IAEA 국제원자력 기구는 유엔 기구 아니다 이런 이야기를 한 민주당 양이원영이 있었죠. 그것을 비롯해서 19개는 후쿠시마 가짜뉴스다 이렇게 선정을 해서 발표를 했습니다. 공정언론 국민연대를 비롯해서 4개 단체인데 최근 회의를 열어서 후쿠시마 가짜뉴스 19가지를 선정했다 이렇게 밝혔고 크게 세 가지 테두리에서 가짜뉴스가 생산이 됐다는 겁니다. 첫 번째는 윤석열 정부 무작정 비난하는 것, 그 다음에 국제원자력기구 험집 내기와 반일 감정 자극, 그 다음에 먹거리 불안과 핵 공포 조장, 이 3가지 유형이 존재를 했습니다. 국제연합 산하기구가 아니다. IAEA는 이런 것들. IAEA는 일본이 분담금을 많이 내기 때문에 믿을 수 없다. 근데 이거 중국이 가장 많이 냅니다. 15%. 그리고 후쿠시마 괴담 외에도 6월과 7월에 만들어진 대표적인 가짜뉴스도 이 단체들은 뽑았는데 최근에 일어났던 일, 서울 서희초등학교 교사 극단적 선택에 국민의힘 삼선 의원 연루설 김어준이 했죠. 촛불 집회 덕분에 우리나라에서 강우병이 발생하지 않았다. 박지원이 한 말, 이런 것을 비롯해서 6가지를 가짜뉴스로 또 선정을 했습니다. 여당에서도 지금 좀 골치 썩는 일이 있죠. 여러 가지 계속 징계 이야기가 계속 나오는데 수해종에 골프를 친 홍준표 대구시장 이야기입니다. 중앙일보 신명기사입니다. 여당 수해 골퍼 홍준표 당원권 정지 10개월 중징계, 10개월 중징계를 내렸습니다. 윤리위는 민심에 맞서는 태도를 보였다. 이 홍준표 시장이 기자들이 입장을 물어보니까 터집 자체 말라 이러면서 강압적인 자세를 보였었죠. 그리고 10개월 동안의 당원권 정지에 대해서 지도부 관계자는 이렇게 설명을 합니다.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직후까지 입을 좀 닫고 있으라는 뜻 아니겠느냐 이렇게 해석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 입을 닫고 있을까요? 자, 이 홍준표 반응이 나왔습니다. 지도부는 적어도 내년 4월 총선 직후까지 입을 닫고 있으라는 뜻이다 이렇게 했는데 이 홍준표 반응 SNS에 올린 글 이겁니다. 네, 당원권은 정지됐어도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앞으로 내가 발언하겠다. 얼마든지 발언하겠다. 이 이야기죠. 그러면서도 더 이상 이 문제로 갑론을박하지 않았으면 한다. 더 이상 갈등이 증폭되고 재생산되는 것은 원치 않는다. 자, 이것은 이 수해 골프 이야기입니다. 그 다음에 한 말은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아직 3년이라는 긴 시간이 있다. 이런 입장문을 밝혔고 청년가의 문다콘에서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자, 3년 동안의 긴 시간이 남아있고 이 발언권은 정지되지 않았다. 이 3년이란 것은
홍준표 시장이 다음 대권에 도전하는 시점이기도 하고 도전하기 위해서 준비하는 시간이기도 하고 윤석열 정부의 그 임기가 3년여 남았죠. 다음 대선에 3년여 남았죠. 자, 그것을 염두에 두고 하는 말이기 때문에 발언권은 정리되지 않았다. 이것을 어떻게 해석을 해야 될지 뭐 두 갈래로 해석을 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비판적 시각을 계속 가져가면서 견제하고 뭐 하는 그런 역할을 하겠다. 또는 이 다른 정치적 현안에 대해서 굳이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뿐이 아니고 중앙 정치 현안에 대해서 계속 입을 닫지 않겠다. 자, 그런 의미로 해석이 되는데 앞으로 홍준표의 스탠스도 지켜볼 대목입니다. 이 문재인 정권 때 있었던 여러 가지 일들이 지금 드러나고 있는데 정부 예산은 문재인 정권 때 정부 예산은 보는 사람이 임자다. 뭐 이런 말이 나올 정도로 정말 허술하게 관리를 해서 여기저기 펑펑 쏘고 시민사회단체에 나눠주고 좌파 시민사회단체 그리고 태양광 뭐 그 하면서 원전 정책을 폐기하면서 태양광을 동료를 했죠. 장려를 했죠. 그리고 돈을 펑펑 쏘고 해수도 못하는 그런 일이 지금 잇따르고 있습니다. 중앙일보 사회면과 동아일보 사회면을 같이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문정부 때 태양광 보정사업 200억 해소 못했다. 중앙일보고요. 또 동아일보는 671억 정부 보조금 헛돈 신재생 에너지 설비 438개 먹통 보조금 받은 설비 5대 중 한 대는 먹통이다. 2년간 그 신재생 에너지 설비 사업에 1,424억 원을 투입해서 2,100개를 설치했는데 그 중에 438개니까는 21%는 멈췄거나 가동이 하긴 한데 그런데 정부는 보조금 주고도 가동을 강제하지 못해. 이 어떤 규정 때문에 그렇겠죠. 그리고 이 문재인 정부 시절 추진한 태양광 에너지 사업에선 부실 기업도 지원을 받은 경우가 많았다. 보증을 쓴 정부가 자금을 들여 사고를 막았지만 현재까지 돌려받지 못한 돈이 200억 원을 넘겼다. 자, 문재인 정부 때 있었던 일들, 지금 윤석열 정부 지나서 1년이 넘었지만은 여전히 새로운 의혹들이 막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자, 오늘 마지막 소개해 드릴 기사는 동아일보 1면과 3면에 실린 기사인데 동아일보 3면 기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이 집회 소음 기준 주거지나 야간 80데시벨에서 70데시벨로 강화 1시간 이에 초과된 중지 명령. 자, 대통령실 집회 요건 강화 권고. 자, 이 기사입니다.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민 제안 코너를 운영을 해서 지금 국민들의 입장을 물어서 이 정책을 바꿔나가는 그런 일을 시도하고 있죠. 가장 첫 번째 시도가 됐던 것이 TV 수신료, KBS TV 수신료 분리징수인데 이것은 지금 추진이 됐습니다. 첫 성과라고 볼 수 있는데, 자, 두 번째로 지금 하고 있는 것이 집시법상 집회 요건 강화, 주택가, 야간 이런 데서 함부로 하지 못하도록 그 요건을 강화하는 내용을 국민 제안에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지난달 13일부터 이달 3일까지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집시법 개정을 토론에 붙였는데 총 투표수 18만 2,704표 중에 71% 12만 9,416표가 집회 시위 요건 및 제재 강화에 찬성을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추진하는 거죠. 입법을 권고를 하는 겁니다. 대통령실이 어제 도로 점거, 소음, 새벽 심야 집회 시위의 요건과 제재를 강화하는 방향으로 집회 시위에 관한 법령을 개정하라고 정부에 권고를 했습니다. 앞으로 경찰은 퇴근 시간대 오후 5시에서 8시 주요 도로를 점거하는 대규모 집회 시위를 제한을 하고 주거지 인근 등의 소음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도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윤석열 정부 들어서 국가 기강을 바로잡는 일에 지금 매진을 하고 있는데 이렇게 국민들의 제안을 하는 형식을 통해서 하나하나 시정되는 것도 하나의 지금 방법이 되고 있습니다. 7월 27일 보내드린 조간 딱풀이었습니다.